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입 후 인생 몰락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 이거 조회수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 하면 댓글은 아니고 어떤 분이 컨셉을 잡아서 그 영끌하신 분 현재 상황을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적으신 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5만 나왔네요. 5만 4만 6천. 사실 지금 올해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영끌족입니다. 영끌족. 제 방송 보신 분 중에 혹시 영끌족이 있습니까? 영끌족은 뭔지 아시죠? 영끌의 단어가 영혼을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태가지고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파트를 빚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막대한 채무를 져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영끌 구매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올해부터 위기에 봉착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위기였죠. 작년에도 위기였지만 올해부터 진짜 위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갔음에도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떨어진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떨어진 가격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미쳤다고 삽니까? 안 그래요? 지금 뭐 거품이 꺼지긴 하지만 아직 안 꺼졌습니다. 나는 그 전에 한 2년, 3년 전에 그 아파트 영끌 막 열풍이 불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아파트에 병 걸렸나? 아파트에 거신이 걸렸나? 뭐 저렇게 아파트 살려고 저렇게 무턱대고 대출을 많이 받는 거지? 그땐 설득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막 영끌한다고 하면 뭔가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영끌하는 거 위험하다, 나중에 갚을 수 있겠냐 얘기하면 자기는 못하니까 나한테 샘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지금 생각해도. 제가 3년 전에 그때 부동산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목이 제가 3년 전에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여기 있네. 부동산 불패시나 머지않아 깨진다. 이 영상을 찍었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3년 전에 찍었거든요. 날짜도 있어요. 2020년 7월 12일 이때 한창 영끌 영풍이 불었을 때, 영끌 붐이 장난 아니었을 때, 이 버블이 굉장히 화라산처럼 솟아오를 때, 그때 영상을 찍었다가 영끌 쪽 분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들이 뭐 부동산에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데 무조건 오르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집을 뭐 대출받아 산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게 과연 가당키니 한 것이냐. 그러다가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어.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영끌적 분들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너는 능력이 없으면서 영끌적 하는 사람들 왜 나쁘게 보냐. 안 하는 사람이 손해다. 능력 안 되면 그냥 이딴 얘기 하지 마라. 앞으로 가격 계속 오른다는 식으로. 그때 엄청 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을 한 번도 안 노리시네요. 그때 나한테 뭐라 하신 분들 한 번도 안 노리시네. 근황증 알려주세요. 근황증.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깨진다고 했잖아요. 깨졌어요. 네, 깨졌어. 야, 왜 그랬던 겁니까 저한테. 그분들은 안 보이네요. 한 명도 안 보이네. 아니, 애초에 집 한 채를 그렇게 막대한 빚을 져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 아닙니까? 아파트가 뭐라고? 9평8사가 뭐라고? 무슨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안 그래요? 아파트는 그냥 여러 가지 주고 환경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무슨 아파트 못 들어가면 인생 망한 것처럼 2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했었잖아요. 청약 받으려고 막 경쟁 치열하고. 그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한테 뭐라 하신 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2020년 7월 2년 만이 지났네요. 근데 제 방송에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몰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근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어떻게 자기들이 잘 해결하고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분들이 그 이후로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힘들겠죠. 여러분, 연끌 좀 많이 힘들다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죠. 힘든 게 맞죠. 왜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 생각 못 하셨을 거야. 연끌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갈 거라 생각 못 한 것 같아. 그냥 그 전에 낮았을 때 있잖아. 한참 낮았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생각하지. 이렇게 껑충 올라갈 걸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왜 예상을 못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할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성공할 때, 딸 때만 생각하고 왜 꼬를 때 생각 안 합니까? 이득 보는 것만 생각하고 손해볼 때 생각 안 하잖아요. 연끌비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투자라는 게 리스크를 무조건 감내해야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끌은.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방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연끌적 분들 문제가. 말 그대로 영어를 끌어만 여기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뒤가 없는 거죠, 뒤가. 배수진이 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정말 뭐 비빌 언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마땅히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장난 아닐 뿐더러 이분들이 버는 돈으로 충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그런 버는 돈으로 충당하기에는 이자도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금 이자까지 하면 300만 원 넘게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만 원 넘게. 거기다가 집값을 내려도 사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저분들이 집값을 확 내려서 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 자기들이 여기 구입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확 내리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매로 좀 내려가지고 팔아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왜? 그렇게 하면 손해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팔지도 못하면 내가 봤을 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데 대출도 잘 나올 테고 사람들이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 떨어져 집을 산다고 치더라도 대출을 받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은행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아무한테나 대출 잘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끌족들한테 대출 받는 것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끌족이 이제 대출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건데 문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담보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이 집이 앞으로 오를 거 알고 가격이 비쌀 거 알고 대출을 해줬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주담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빌려갔던 돈 원금 내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원금을 줄 만한 형편이 되냐는 거지. 안 되겠죠. 그럼 은행도 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경매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경매에 올라와도 막상 사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막상 이거를 가지고 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경매에 붙여도 훨씬 헛값으로 이제 낙찰이 되겠죠.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헐값으로 낙찰을 받으면 지금 내가 빌린 돈 다 갚기 힘들 것 같아요. 손해도 막심하게 보고.
그럴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연끌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은행도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도 한국은행에서 8번이나 금리를 올린다네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까지 올립니다. DSR에 전세 대출이 포함된답니다. 이 나라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까다롭게 한답니다. 건수가 많다네요. 쉽게 말해 망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이미 망한 사람도 많고 망할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개인회생도 이제 비있다고 받아든 시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정말 심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갚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도 높은데 여기서 또 올려버리면 과연 버틸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네요. 그놈의 아파트가 뭐라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9평 8세에 미쳐가지고 아파트 안 들어가면 뭔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미쳐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뭔가 영끌에서 뭔가를 있잖아요. 수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수의 영끌종은 내가 봤을 때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뭔가 재미를 보거나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아파트에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나면 사실 1인 가구 분들은 아파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파트 살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혼자 살면 1.5룸이나 투룸만 돼도 충분해요. 집이 많지 않은 이상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를 봤을 때 1인 가구가 무조건 늘어나고 가정을 이룬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라는 공간이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가정을 이루신 분들한테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가정을 이루는데 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놀이터나 하단 같은 게 뭡니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보면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 있고 학원 있고 다 있잖아. 그 뭡니까? 애들이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9평8사가 구조가 뭐예요? 9평8사가 이제 주거면적 34평 아닙니까? 112제곱미터. 전용면적 25평짜리 아파트잖아요. 방 3칸짜리 거실 있고 화장실 2개 딸린 거. 그게 뭡니까? 혼자 살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아니죠. 4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족 자체가 안 되잖아요. 4인 가족이 되려면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보세요. 한 명도 안 낳잖아 지금. 한 명도 놓을까 말까 하는 실정인데 과연 이런 34평짜리 9평 아파트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강요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먹힐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도상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도 많이 됐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 오히려 아파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뭐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굳이 아파트가 그렇게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니에요. 뭐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재미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파트로 막 큰 돈을 번다거나, 물론 서울이나 강남 같은 지역에는 뭐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뭐 개발된다고 뭐 돈이 막 갑자기 막 오르거나 이걸로 재미를 보거나 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안 늘어나고 결혼할 사람도 적잖아요. 1인 가구 늘어나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에 살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지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뭔가 올인성 투자 있잖아요. 연글 비트코인 올인성 투자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문화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일컬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성으로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연글 비트의 사례를 보면서 절대 이런 사례가 나에게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